민준아! 민준아! 어디 있니? 아빠 목소리 들려. 사람들은 기억이 필름처럼 선명하다고 말하지만 제게 기억은 부서진 유리 조각 같습니다. 날카롭게 박혀서 뺄 수도 없고 만지면 피가 나지만 햇빛을 받으면 아프게 반짝이는 것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지독한 기시감을 느끼는 날. 처음 본 사람인데 그의 걷는 모양새가 내 뼈에 새겨진 어떤 리듬과 일치할 때 저는 그럴 때마다 숨을 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독한 기시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니, 사실은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1998년 7월의 어느 토요일, 시장 골목은 사람들의 땀 냄새와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내 손을 잡은 아이의 손바닥은 유난히 뜨겁고 축축했지요. 아빠, 저거. 아이가 가리킨 건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저것만 사고, 그 잠깐이라는 말이 내 생을 두토막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건값을 치르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아이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 사이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파고들던 그 순간 세상의 빛이 일시에 꺼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시장 골목에 서 있는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깨면 손바닥이 축축합니다. 아이의 땀인지 내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방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서운해할까봐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작아졌고 아이가 보던 동화책은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아이는 여전히 5살. 그 노란 티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잔인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 인생도 살아야지.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산 채로 잃어버리면 부모 가슴은 문드러진다. 그들은 모릅니다. 놓아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라는 걸.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그렇게 유령처럼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채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삐삐가 휴대전화가 되고 공중전화 부스가 사라질 때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고 이름보다는 김씨 혹은 저기요라고 불리는 게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습관처럼 훔쳐보곤 했습니다. 내 아들도 저만큼 컸겠지. 저 청년처럼 씩씩하게 걷겠지. 상상은 나의 유일한 위로이자 독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퇴근하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늘어질 때면 저는 그 그림자가 아이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잠시 들른 낯선 도시의 기차역 앞이었습니다. 우산을 받쳐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누군가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청년은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단순히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숨결에서
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향기에서 20년 전 내 손을 놓쳤던 그 아이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발은 이미 그 청년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저는 우산을 쓴 것도 잊은 채 멀어지는 그 청년의 뒷모습만을 눈에 담았습니다. 며칠을 그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미친 노인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더군요. 저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모습, 집중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버릇, 그리고 웃을 때 왼쪽 뺨에 깊게 패이는 보조개까지. 그것은 제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려왔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지도는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 피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라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청년이 전화를 받으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왼쪽 손목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 때 동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다쳤을 때 생긴 상처입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아빠가 미안해. 이건 나중에 멋진 훈장이 될 거야 라고 달래주었던 그 흉터. 그 흉터를 본 순간 제 눈앞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압축되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찾았다. 내 아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에 걸려 뜨거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손목을 잡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청년의 곁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더군요. 오빠, 오래 기다렸어.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얼굴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으며 자랐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아주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종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제가 지금 다가가 진실을 말한다면 저 청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평생 믿어온 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온한 가족 관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는 혼란과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빠지겠지요. 아비라는 이름의 욕심으로 아들의 이 아름다운 청춘을 망칠 권리가 내게 있을까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빛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건 때로는 영원히 타인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가 그녀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잘 컸구나, 민준아. 정말 잘 컸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아프지 않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아이의 사진을 꺼내어 태웠습니다. 이제 사진 속의 5살 아이는 제 마음속에서도 놓아주려 합니다. 대신 오늘 본 그 듬직한 청년의 모습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아주 잘 찾아갔습니다. 이제 길을 잃었던 건 아이가 아니라 저였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인연은 닿지 않기에 더 아름답고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기에 더 자애롭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삽니다. 비록 그는 나를 모르고 지나치겠지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아비인 제게는 최고의 해피엔딩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겠지요. 서로를 알아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비는 이 지독하고도 따뜻한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고맙다.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